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반입 보고 누락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사드 배치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보다 명확히 밝혔습니다. 김주한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스튜디오에 자리했습니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싱가포르에서 아시안 안보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 발언 내용을 살펴보면요. 사드는 진짜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의도에서 나왔다고 해석을 해야 할까요? 지금 그 질문의 답변 이전에 속보부터 들어온 거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진짜 위협이라고 했던 거는 오전에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주요국들이 아세안 플러스 3 주로 이제 안보 관련 전문가라든가 국방장관이 참석을 하는데 그 매티스 장관이 오전에 했는데 이 북한의 위협은 가상상이 아니다. 허구된 위협이 아니라 진짜 있는 위협이다. 네. 그래서 그 진짜 있는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한 순수한 방어용 무기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거죠. 강조를 하고 그 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보고 누락 논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 막 끝난 한미 두 나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그 한민구 장관이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까 한국의 그 국내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겠다, 이래 신뢰를 한다, 이런 식의 답변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뭐 잇따라 북한이 핵과 미사일 그 시험 발사를 계속하는 것이 이건 그 상상에서 꿈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본인이 리얼 스레트라는 말을 했어요. 진짜 있는 위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식하기 바란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오늘 오전에 현지에서 한 거죠. 네, 진짜 위협이라는 부분 어떤 부분일까요? 구체적으로. 지금 북한 핵 기업이 1993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동안 뭐 굉장히 노력들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특히 할아버지 김일성 시대 때는 이 탄도미사일 실험을 한 10여 차례밖에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 30년 집권을 하면서. 그런데 그 아버지 때 김정일 때는 한 28차례 했습니다. 김정일도 한 30여 년 집권했죠. 그런데 이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이제 집권 7년 차에 접어드는데 현재까지 단순 계산하면 한 200여 차례 이상 탄도미사일 했습니다. 그건 뭐라면은 실제 실전 배치 능력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그런데 이 탄도미사일에는 뭐를 실을 수 있냐면 탄두에다 핵을 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핵탄두가 되는 것이고 생물학 무기를 탄두를 실으면 생화학탄이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주변국을 공격하겠다고 계속 위협을 하는 거죠. 이런 위협이 진짜로 있는 거다. 목전의 위협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진짜 위협이라는 단어를 쓴 거죠. 네, 지금 현재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에서 우리 한민국 국방부 장관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드와 관련해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지금 급히 나왔는데 생각보다 좀 발언 내용이 일찍 나왔던 것 같아요. 오늘 오후에 이제 그 현지 시각으로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3시 반부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한미 국방장관의 한일 국방장관 회담, 그리고 오후에 싱가포르 정부가 주최하는 만찬, 이렇게 해서 이제 공식 일정이 끝나게 되는데 한민구 장관이 어제 싱가포르 현지에 도착해서 우리 기자들에게 이제 이런 사드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의사를 충분히 미치게 전달을 하겠다. 근데 오늘 회담이 그 비공개 회담이었죠. 그런데 비공개 회담인데 매티스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한민구 장관이 그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다. 이 말은 오늘 오후에 귀국할 예정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서 맥메스터 안보보좌관 만났던 이런 부분과 궤적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 좀 논란이 사그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뭐 일부에서 우려했던 이달 말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혹시 불거지지 않겠냐는 일부 우려 섞인 시선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을 완전히 불식시키는 그런 어떤 발언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가 추가 대북 제재를 논의했습니다. 아무래도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가 계속 강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사실은 2006년도에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1차 핵실험을 했는데 하고 나서 어떤 탄도미사일 위협 발사라든가 예. 탄도미사일은 2006년도 핵실험을 할 때 거리에 상관없이 모든 탄도미사일을 무조건 유엔결의안 위반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예. 발사나 핵실험을 했을 경우에 어떤 유엔 안보리 결의안 해놨는데 어제 했던 건 좀 경우가 다르죠. 중거리 탄도미사일 3,000km 미만을 했는데 물론 그게 획기적인 실효적으로 꼭 집어서 이렇게 쪽집게식 제재를 한다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근데 그 북한의 이제 대량 살상무기에 가담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관을 확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독자 제재를 했는데 그걸 총합체다. 사실은 이제 미국이 어떤 제재를 주도해 나갔던 측면이 있죠. 이런 측면에서 근데 굉장히 이번에 의회는 굉장히 과거에는 러시아나 중국이 거부권 가진 나라들은 굉장히 좀 쉽게 말해서 이렇게 좀 협조를 잘 안 해줬는데 이례적으로 중국하고 러시아가 굉장히 협조를 해서 빠른 네. 시간 내에 결의안이 채택이 되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번이 2006년도이 7번째 결의안인데 그 대북 제재 결의안인데 네. 역설적으로 그걸 뒤집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그동안 6번 동안 잘 이행이 안 됐다 이런 식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번에는 좀 어떻게 이행이 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남북관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주가 막 지났는데요.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을 승인하거나 승인할 예정인 게 10건이 넘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민족끼리 서로 돕기 뭐 이렇게 종교 단체나 민간 단체인데 사실 이거는 인도주의적 지원은 좀 필요합니다. 네. 필요한 부분이 북한 주 인구가 한 2,300만에서 2,500만 명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 중에 900만 명 정도가 유엔 보고서입니다. 결핵 환자라는 네.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떤 과거에 잘 이행이 안 됐어요. 북한이 계속 압박을 하는 바람에. 그런데 네. 이행이 안 된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는 순수하게 민간적으로 접근하는데 북한의 카운터파트로 나오는 사람들이 다 사실은 노동당 간부들입니다. 네. 이 사람들은 노동당 간부고 정부 인사도 되고요. 네. 순수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과거에 인도적 지원물자들이 배분이 잘 안 됐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포니까 도움을 주자라는 차원에서 우리 민족끼리 서로 돕기 운동본부를 처음 승인을 했죠. 네. 접촉을 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팩스나 이메일로도 서로 내용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 서로 돕기 네. 운동본부는 말라리아 부분 이제 그 여름이니까 말라리아가 창고를 하는데 이 황해도 지역에서 주로 창고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라리아 예방약을 우리가 전달해 주고는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주목되는 부분은 이제 6.15 남북 공동선언 남북측 실천위원회가 네. 있습니다. 우리는 위원장이 과거 노동부 장관을 지내신 이태복 전 장관이 위원장이고 북측은 김완수라는 사람입니다. 김완수라는 사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 통일부가 승인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다가오는 6월 15일 행사를 어떤 제3국이거나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승인을 해줄까 물론 선양이나 네. 이런 데서 접촉을 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부분을 했는데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 중에 북측 인사들이 네. 순수 민간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행사도 순수 민간 차원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북측 인사들이 김완수라는 사람은 통일전선부 부부장 네. 대남 사업을 총괄하는 공작을 하는 데인데 그다음에 거의 한 30여 년을 대남 네. 사업이라든가 이런 공작에 관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 이런 거 할 때는 북측 민간이라고 신분을 위장해서 나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좀 순수성을 우리는 순수하게 접근을 하는데 북측은 그걸 자꾸 좀 불순한 의도로 이용하려는 측면이 있어서 그동안 안 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 이런 식으로 네. 제의를 하는 게 좀 어떤 남북관계 정상의 작은 단초라도 마련되지 않느냐라는 이유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투트랙으로 이렇게 네.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방금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작은 단초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런 민간 교류와의 활성화가 남북 관계의 정상화에 좀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이론상으로 보면은 민간 교류하고 스포츠 교류라든가 과거에 하면 독일 통일도 그런 식으로 됐거든요. 하는데 순수하게 하면 이게 걸림돌이 없어 이렇게 확대 발전하고 교류의 폭을 넓히고 이러면 이제 서로의 오해를 풀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군사적 긴장 완화까지 갈 수 있고 네. 그래서 결국은 통일 과정으로 가는 게 이게 이론상으로는 가는데 이 기간이 최소 수십 년이 걸리죠. 그런데 네. 최소 수십 년이 걸리는데 이 중간마다의 북한이 굉장히 이렇게 단절을 시키는 그런 이 군사적 행동들을 많이 해왔죠. 그러니까 예. 이것이 가다가 꺾어지고 가다가 긋고 그래서 남북 관계를 흔히들 말하면은 짧은 만남 긴 이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것이 역시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충분히 설명합니다. 이게 이 승인을 하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네. 대북 승인 신청이 오면 검토하겠다. 이것이 엊그저께 통일부가 최종 입장을 발표한 그 대북 정책의 기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요. 지금 안보리에서도 유엔 안보리에서도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요. 네. 국제사회 움직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게 그런 기조에 역행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렇죠.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좀 취해야 그러니까 한다고 보시나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유연하게 좀 탄력적으로 고민해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앞서 설명드린 6.15 남북공동 실천 남측위원회가 아마 다가오는 다음 주쯤에 만날 개연성인데 그래서 공동 행사를 평양에서 한다라고 하면 방북을 해야 되겠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통일부가. 실제 사람이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하면 이 대북 제재 틀을 훼손하는 거죠. 단적으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고민하게.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대북 기조의 무게 중심을 제재로 많이 둘 것이냐. 예. 아니면 대화 기조로 많이 두시냐 이 가운데서 정부가 고민도 해보고 어떤 융통성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 현재 방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근데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오늘 노동신문에 실린 글을 봐도요. 핵은 포기할 수 없고 억만금가도 바꿀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생명이며 최고의 이익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의 입장은 결국 계속 핵을 가지고 간다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김정은 정권에 있어서 특히 김정은 정권 들어서의 대외 정책, 대남 정책의 기조는 자강력 제일주의라는 본인들이 쓰는 말입니다.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 네. 북한이 내세울 수 있는 건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자기들이 레버리지로 내세울 수 있는 건 핵무기밖에 없거든요. 핵무기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오늘 지금 말씀한 것처럼 노동신문 사설은 좀 눈에 띄는 게 우리 민족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민족. 한민족. 우리 민족은 남과 북이 다 공통의 언어를 쓰니까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되냐면은 핵무기는 포기하지 않겠다. 핵을 지렛대려서 북미 협상을 해서 북한이 자신들을 국가로 인정해주는 북미 수교의 단초를 삼는 거고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거는 그 나중에 자기들의 주장이죠. 북한 스스로의 주장인데 나중에 되면 우리가 공통으로 가질 수 있는 굉장한 전략적 수단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핵무기를 없애라 이런 말 하지 말고 남북 대화 열심히 하자. 최근 들어 지난 4월부터 북한이 외교위원이라는 걸 신설하고 나서 이런 경향이 굉장히 논평이나 지재룡 베이징제 평양 북한 내사 입을 통해서도 나오는데 이 두 갈래 길을 병행해서 이 얘기를 하고 노동신문이라는 게 북한 매체들 편집을 보면요. 똑같은 크기의 편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남 부분은 어떤 대화 공세를 계속 이어가고 외국하고는 자기들을 나름대로의 어떤 이익을 얻어내겠다. 이런 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알겠습니다. 참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